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던 인보사 K주의 최근 주성분이 바뀐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죠. 미국 식품의약국 FDA 역시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임상시험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알린 가운데 코롱생명과학이 임상 재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임상 3상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얘기를 몇 번 이 자리에서도 나눴었는데 우선 지금까지 그러면 미국에서 임상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전 회장이 1999년 미국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이기도 한 코오롱 티슈린을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 후에는 2005년에는 한국에서 또 2006년에는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임상 3상 역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임상 3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분석 기법인 STR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인보사를 구성하는 1핵과 2핵 가운데 핵심 성분으로 알려진 2핵이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최종 확인이 되면서 식약처도 이러한 사실을 최종 확인을 하고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고 FDA도 임상 3상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국내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임상을 재추진시키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빠르면 이달 코오롱이 임상 재개를 신청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다시 임상 재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코오롱은 현재까지 미국 FDA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을 하고 또 추가로 협의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바뀐 세포인 신장세포로 임상시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내비친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는 데는 희망만 제시했을 뿐 FDA가 직접 중단을 요구한 임상시험을 다시 진행하라라는 어떠한 언급도 한 것이 없고요. 어떠한 가능성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역시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되고 FDA의 입장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코롱생명과학 측에서도 과연 계속 밀고 나갈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건데 네, 약간 지금 분위기가 묘해지는 게 미국에서 임상 재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바이오업계 분위기가 좀 엇갈리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맞습니다. 먼저 코오롱이 바뀐 세포인 신장세포를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신장세포의 경우에는 암 유발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업화로 쓰인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 인보사에 사용된 신장세포가 미국 임상시험을 재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만 봐도 이 신장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자체에서 생성되는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허가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에서도 신장세포를 사용하는 데 따른 안정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일각 바이오업계에서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가 되지 않은 이상은 식약처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바이오업계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FDA의 임상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이 규정한 임상시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임상 1상에서는 적은 수의 일반인들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임상 2상에서는 적은 수의 환자들에게 이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임상 3상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숫자를
숫자를 최대로 늘려서 약이 회사가 언급한 것처럼 안전하고 또 효과가 있는지, 또 이 효과가 이 부작용 등의 위험성보다 높은지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코오롱의 경우에는 식약처에 제출한 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그대로 미국 FDA에도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식약처에서는 이 코오롱이 허가 전부터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 그 최종 감사 결과에서도 발표한 만큼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요. 한 거고요. 또 박힌 세포 역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심장 세포인 만큼 FDA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